자, 시작하겠습니다. 역함수 어제 전제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 맞나? 1대1 대응이 안 되면 지금 집합 X하고 집합 Y가 맞나? 짝을 지어지는 건데 X랑 Y랑 짝을 짓는 걸 F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화살표를 지금 받았는 화살표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화살표 받은 녀석이 없거나 혹은 얘가 화살표 두 개 쪽에서 받으면 화살표 두 군데에서 받으면 화살표를 다시 보내기 어느 때 지금 다시 보내야 되는데 두 군데 보내면 함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다?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박스 치시고요. 1대1 대응일 때 됐습니까? 우리는 역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역함수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울 텐데 뭐 증가함수다 혹은 감소함수다 이것도 전부 다 뭘 얘기하기 위한 거야? 1대1 대응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때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집합 간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F라고 하면 이렇게 오는 걸 뭐라고? F 인버스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F 역함수 혹은 F 인버스인데 쌤은 F 인버스 이렇게 부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는 거 잠깐 정리 한번 하면 첫 번째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좀 쉬운 건데 요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린 그림상으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X에 A라는 원소하고 Y에 B라는 원소가 짝이 지어지는 걸 F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나타내기를 FA는 얼마가 된 거야? FA는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가야 된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F 인버스로 부르기로 했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B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먹히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됐어요? FA는 뭐고요? B고요. 그럼 F 인버스 B는 뭐고? A. 됐습니까? 얘 써먹는 문제 우리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뒤로 넘기면 자, 첫 번째 필수예제 14번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는 과정상 현재 직선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을 배웁니다. 됐습니까? 근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제한사항이 걸리면 얘도 뭐 1대1 대응이 될 수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에서 뭘로? 곡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직선이 주어져 있죠? 자, fx가 ax 플러스 b라는 직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f-3은 마이너스 3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게 뭐예요? f 인버스 7은 2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예식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f2는 얼마? 7. 그러면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린 얘를 보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f0은 얼마? 2. 됐어요? 그럼 f0이 2니까 얘가 2잖아. 맞지? 그럼 f2는 얼마? 3. 됐습니까?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지금 푸는 문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자, 얘는
직선과 직선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직선과 2차 함수도 섞여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x가 1보다 크면 주어진 게 2x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일 때 얼만데? 2를 지나면서 맞습니까? 2x 이렇게 만들어져요. 위에 거 됐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녀석이 되면 얘는 1대1 대응 돼야 안 돼요? 1대1 대응은 가로선일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 돼? 안 돼? 안 돼. 혹은 이렇게 상수 함수가 돼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도 가로선에서 교점이 여러 개 생겨버리잖아. 맞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는 기울기여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1에서 요렇게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 지금 현재 요마와 요마 그래프라고 하면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가로선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항상 여기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극한에 배우게 되면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요 점이 뭐여야 돼요? 동일한 점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 구분된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fx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 각각의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돼요? 똑같은 점을 지나야 됩니다. 구분되었을 때. 맞나요? 어떻게? GA랑 맞나? HA가 뭐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직선상이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인마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인마의 기울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인마의 기울기가 음수면 인마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맞나? 혹은 2차 함수 곡선이 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잠깐 얘기할게요. 증가함수라는 건 x값이 커질 때 y값도 따라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증가함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이렇게 직선 이렇게 모양 세 가지예요. 혹은 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감소함수는 x값이 커질 때 y값은 뭐 하는가? 줄어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섞여서 막 내려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소함수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gx가 증가함수면 얘도 무슨 함수? 증가함수. 얘가 감소함수면 얘도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gx와 hx는 둘 다 증가함수이거나 혹은 뭐 둘 다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린 직선이니까 증가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일 거고요. 맞죠? 감소함수면 직선이면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현재 얘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맞죠? 뭐라고? 양수라고. 2. 됐어? 그럼 얘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 누구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럼 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2-2k 플러스 2k니까 2 지나고 있잖아요. 맞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얘 기울기가 뭐면 돼요? 양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기울기 누군데? 얘잖아. 2에 1-k가 뭐가 되면 돼요? 양수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범위 끝났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정리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에 따라서 구분된 정의역에 따라 구분된 함수입니다. 됐어요?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얘를 우리 나중에 연속이라고 배울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두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역함수를 가지는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입니다. 필기해 두세요. 오케이? 자,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인데 1대1 대응이 되면 당연하게 뭘 가진다? 역함수를 가집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이제 곡선 나와도 이런 문제 다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맞니? 자, 그럼 우리 2차 함수 잠깐 일단 필기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하고 1대1 대응 내용하고 다 했잖아요. 맞죠? 여기 있는 대로 F1은 B고 F2는 C고 F3은 A면 거꾸로 F 인버스 B는 1이고 F 인버스 C는 2고 F 인버스 A는 3이다. 이렇게 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박스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얘네 둘을 좀 많이 헷갈려 해요. 됐어요? 과정상. 자,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과정인데 y는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x는 뭐라고 고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 y fa는 b면 똑같은 표현 방법이 b는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뭐한 표현이야? 같은 표현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이제 뭘 해줘야 돼? 정의역과 치역을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요. 되겠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얘 원소 x가 있어요. 됐어요? 그때 f로 가는 길은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곱하기 3을 먼저 하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빼기 2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원소는 누구랑 짝이 지어져야 돼요? 3x 마이너스 2랑 짝이 지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f 인버스라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건 어떻게 장난쳐야 되죠? 잘 봐. 거꾸로 올 때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2를 했잖아. 맞지? 그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뭘 해줘야 돼? 더하기 2를 먼저 하고요. 맞습니까? 플러스 2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요. 얘를 다시 이렇게 돌리면 얘 맞잖아요. 맞죠? 빼기 3을 한 다음에 빼기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얘 맞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뭐가 돼야 되니? 얘를 x로 바꾼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더하기 얼마?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을 해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간다고 지금 바꿨잖아요. 맞죠? 얘가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얘가 뭐가 되고 치역이 되는 함수로 바꾼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얘 둘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되겠니? 지금 쌤이 했는 게 얘 둘을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거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봐요. 원래 얘를 우리는 뭐라고 잡아야 돼요? y라고 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y는 얼마? 3x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럼 얘를 누구에 대해서? x는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넘어가면 얼마? y 플러스 2고 나누기 얼마? 3이잖아. 맞지? 됐습니까? 이제 x랑 y랑 뭐해? 자리 체인지합니다. 그럼 y는 얼마? 3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얘들아 돼요? 즉 여기 있는 y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어떤 x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뭐부터 했어요? 첫 번째 x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했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으니까 y 이꼴 x 대칭을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돼요. x랑 y랑 자리 먼저 바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3y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얘를 y는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넘어가면 똑같이 얼마? 3분의 x 플러스 2죠. 이해됩니까? 순서 관계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두 과정 다 뭐 해야 돼요? 진행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됐어요? 오케이?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번째는 그거는 그래프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의 개념을 잡자면 되겠습니까? 자, 역함수는 거꾸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되겠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봐요. 얘가 3이면 얘는 얼마니? 7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똑같이 3이면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되죠. 맞죠? x에 7을 넣어봐요. 3 되는 거 맞니? 똑같죠? 이해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항상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얘가 뭐가 되고 정의역, x를 정의역으로 만들고 y를 뭘로 만들고 치역으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x에 대하여 풀고 그 다음 y 이꼴 x 대칭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거꾸로 뭘 해도 돼요? x랑 y랑 자리 먼저 바꾸고 해도 됩니다. 맞나요? 되겠어요? 그럼 x랑 y랑 자리 먼저 바꾸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쓸게요. x와 y를 서로 바꾼다. 쓰면 어떻게 돼요? y는 fx에서 어떻게 돼요? x는 fy입니다. 됐습니까? x랑 y는 자리 바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하여 풀어야 되겠죠. 맞죠? 얘들아 맞니? y에 대하여 풀면 y는 뭐가 돼요? f 인버스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두 개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겠어요? 그럼 잘 봐요. 얘는 x에 대하여 푼 거고요. 얘는 누구에 대하여 푼 거예요? y에 대하여 푼 거죠. 이 넘어오는 과정은. 되겠니? 정리하세요. 자, 이제 역함수 구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그냥 fx가 y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x에 대하여 풀고 y 이꼴 x 대칭하는데 얘들아 나는 이렇게 안 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할게요. 알겠죠? 일단 y랑 x랑 뭐하고? 먼저 체인지하고 바꿀게요. 알겠죠? 그럼 y랑 x를 자리 바꾸면 x는 얼마? 2분의 1y 플러스 a고 넘어가면 x 마이너스 a는 2분의 1y 맞니? 그럼 y는 얼마?
2x-2a 맞아요? 그럼 얘랑 얘식이 뭐여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b는 얼마? 2. 그 다음에 a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1차 방정식 같은 건 좀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는 원래 몇 배? 2분의 1배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a를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 빼기 a를 하고 맞나? 빼기 a를 하고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x-2a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 과정 직선 같은 경우는 1차식 같은 경우는 과정 안 거치고 바로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놓고 풀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내용 정리 먼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이건 순서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집합 X랑 집합 Y랑 집합 Z 됐어요? 그럼 그때 F 먼저 가고 G 먼저 가잖아요. 맞죠? 이거를 한꺼번에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한번 가는 거 G, F, X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얘들아 맞아? 자, 다시 F 먼저 가고요. G 갈 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요? G 연산 F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얘들아 맞아? 자, 좀 크게 쓸까? G 연산 F. 우리 거꾸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G 인버스고요. 맞죠?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F 인버스잖아. 맞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한꺼번에 역으로 바로 가는 걸 어떻게 써야 돼요?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현재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예요. 맞아요? 그럼 나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G 연산 F를 인버스를 하면 됐어요? 뭐가 돼요?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즉, 이제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걸 전체 역함수로 하게 되면 맞나요? 어떻게 된다? 위치 바꾸면서 각각 인버스 붙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 연산 F 전체 인버스는 F 인버스 연산 G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잠깐 했잖아요. 하나 더 할게요. F랑 F 인버스 하면 뭐라고요? 항등함수 I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F 인버스 F 해도 똑같이 뭐? 항등함수 I입니다. 되겠니? 근데 우리 얘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필기 다 해두세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에 G 연산 F 인버스 해놓고 얼마예요? 2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 인버스 G 인버스 해놓고 2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F 인버스 하고 G 인버스의 2부터 구해야 돼요. 맞아요? 자, 풀이 과정 잘 봐. 그럼 나는 얘를 구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G 인버스 2는 A라고 두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GA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F 인버스랑 G 인버스가 없으니까. 구해서 대입해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얘가 더 편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얼마? 2가 되니까 A는 얼마? 1 맞니? 아 그러면 현재 요 네모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F 인버스 1을 구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 전체를 뭐라고 놓고? B라고 놓고 맞나? 그러면 F 인버스 1이 B니까 FB는 얼마? 1. 그럼 B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3B-1은 1이잖아. 맞지? 그럼 B는 얼마? 3분의 2. 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B 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3분의 2.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안에 거 먼저 전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F 연산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G 인버스 됐습니까? 얘들아 혹시나 F 연산 G 연산 F 인버스 돼 있을 때 우리는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정리 못합니다. 알겠죠? 얘는 정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I니까. 그럼 얘는 I, G 인버스니까 I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얼마?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G 인버스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난 얘 원하는 거니까 A라고 놓고 그러면 GA는 얼마?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얘 계산하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되겠니?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문제를 여기다 좀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림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식으로도 없고요. 그러면 f 연산한 다음에 전체 뭐 인버스 a를 원하는 겁니다. 되겠나?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좌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y좌표는 다 주어져 있잖아요. 맞죠? x좌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y 이꼴 x니까 이게 a이면 요 값도 얼마예요? a. 요게 b니까 요거 만나서 내려오는 요게 얼마? b. 요거랑 y 이꼴 x랑 만나서 내려온 게 c. y 이꼴 x랑 만나서 내려온 게 d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는 f 연산 f 전체 인버스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f 에 A인 거고요. 결국 F 인버스 A 맞나?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빨리 해석이 되면 좋은데 F 인버스 A가 K라고 두면 FK는 얼마? A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함수값이 누구? A인 K 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나? 그걸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 Y가 뭐가 되는? A가 되는 X 값 찾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Y가 A가 되는 X 값.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랑 만나야 되니까 요 말을 집어넣어야지. 맞나? A 되는 거 맞아요? 그럼 K는 얼마? B.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F 인버스 얘는 F 인버스 얼마? B. 그럼 인마는 함수값이 누구 되는? B가 되는 X값 맞나? B가 되는 X값 누가 돼요? C.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얼마? C. 할 수 있겠어요? 되겠나? 밑에 그림 하나 더 풀고 갑시다. 얘들아 160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161번 하는 게 낫겠다. 16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풀이하려면 일단 요 안에 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 G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C 맞나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F 인버스 C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함수값이 뭐가 나오는? C가 나오는 F에 대한 X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C하고 똑같은 녀석이 여기가 C네요. 맞아요? 되겠어? 그럼 F가 누군데? 요게 F잖아. 맞나? 그럼 C가 나오는 함수값은 누가 돼요? B. 요건 B가 되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 인버스 뭐가 되는 거야? B. 맞나? 그럼 함수값 뭐가 나오는? B가 나오는. B가 누군데? B하고 똑같은 이게 B잖아요. 맞죠? B하고 똑같이 나오는 녀석이 누군데? A. 그럼 요거는 A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건 G 인버스 얼마? A. 그러면 A가 나오는 G잖아요. 맞죠? 그럼 A가 나오는 거야. A가 누군데? 요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A가 나오는 G라는 녀석은 G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맞죠? A가 나오는 G라는 녀석은 다시 누가 되는 거야? B. 그럼 답은 얼마? B.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자, 아까 전에 역함수 만들 때 우리는 뭐 했어요? y 이꼴 x 대칭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역함수랑 원함수가 누구 대칭이라고? y 이꼴 x 대칭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y 이꼴 x가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 원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f예요. 됐어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역함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들아 맞니? 얘네 둘은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y 이꼴 x 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 수직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이 역함수 하면 똑같이 얘죠. 맞나요? y 이꼴 x 위가 아닌 점에서도 만나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니? 그래서 항상 y 이꼴 x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얘의 교점은 항상 y 이꼴 x 위에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어디 위에서만 만나요? y 이꼴 x 위에서만 만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요. 어떻게? 역함수와 원함수가 만난다. 맞아요? 근데 y 이꼴 x 위에서 만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문제풀이 합니다. 어떻게? 역함수하고 y 이꼴 x의 교점이랑 혹은 원함수와 y 이꼴 x의 교점 이해됩니까? 얘네들 교점이 다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됐습니까? 얘네 둘의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랑 역함수와 y 이꼴 x의 교점이랑 원함수와 y x의 교점이랑 뭐하다? 다 같다. 언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대해서만. 되겠습니까? 뭐 그래프가 이상한 감소함수 그래프거나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은 아니지만 그걸 제외하면 전부 다 뭐라고요? y 이꼴 x 위에서 만난다고요. 됐니? 자, 그러면 문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들은 그때 가서 하고요. 지금 우리는 y 이꼴 x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fx가 3x 플러스 10입니다. 인버스를 있는데 얘 둘이 뭐 한다고요? 만난다고요. 근데 굳이 인버스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3x 플러스 10 얘랑 됐습니까? y 이꼴 누구? x랑 이해되니? 교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놓고 x값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2x는 얼마? 10이니까 x는 얼마? 5. 그럼 그 점의 좌표는 5, 항상 y 이꼴 x 위에 있을 거니까 얼마?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되겠니? y 이꼴 x 위에 있는 직선이잖아. 지금 현재 y 이꼴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직선이 아니라. y 이꼴 x 있으면 x가 오면 y도 무조건 얼마? 5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얘 똑바로 구한 거 맞니 근데? 마이너스 5네. 이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네요. 되겠어요? 그럼 OP의 길이는 0,0과 마이너스 5,5 사이 거리하면 되겠죠. 맞죠? 계산은 5루트 2 나올 거예요. 되겠니?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얘들아 봐봐요. 지금 y는 3x 플러스 10이잖아요. 맞죠? 임마 역함수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곱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 10이니까 우리는 빼기 10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3분의 1 해야 되죠. 맞죠? 그럼 현재 임마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임마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요? 1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의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더라? 1이더라. 되겠니? 자, 그래서 역함수 관계의 두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적고요. 그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얘는 기울기의 곱이 1이에요. 알겠죠? 얘들아 되겠니?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문제 풀 때 B는 바로 나오잖아요. 맞죠? 얼마가 돼요? 2 바로, B는 2 바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른 방법이 뭐예요? 얘가 1,3을 얘 1 집어넣으면 얼만데? 0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몇 컴마 몇 지나야 돼요? y 고 x 대칭이니까 0,1을 지나야 돼요. 그럼 a 값 바로 얼마? 1 나와요. 풀이 방법이 몇 개인 거야? 2개가 된 거죠. 맞죠? 얘들아 맞아요? 네. 자, 쌤이 자꾸 너희들한테 약간 선행을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넓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얘를 보면 얘는 완전 장난치는 거거든. 너무 쉬운 거거든.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할 거고 시험 대비 때는 좀 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